하고 여러분, 자, 잘 지내셨죠? 자, 어느덧 중간고사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러한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그 영상으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정리되는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에 여러분들이 지면 시험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먼저 살펴보면 첫 시간에 했던 우리 스탁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서양 요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했지만 이번 준비하는 그런 스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스탁의 특징, 기능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스탁은 서양 요리에서 중요한 소스와 스프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된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음식은 국물이 들어간 요리는 육수가 맛있어야 된다. 뭐 우리나라 음식도 한국 요리도 마찬가지죠. 이 육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서양 요리에서 기본이 된다. 요리의 기본이 된다. 유명한 프랑스 의사들은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스탁을 투철한 직업의식과 프로정식, 그래서 중급 이상의 상위의 조리사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더운 요리의 바탕이 된다라고 했지만 찬 요리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탁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화이트, 브라운, 퓨메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탁의 종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스탁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우리 찬물에 불량의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서서히 끓여서 만든다. 물론 화이트 스탁은 너무 강한 불에서 끓이면 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불에서 끓인다. 우리 육수를 낼 때는 찬물에서 조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브라운 스탁. 젓갈색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본 재료와 미숫보화를 오븐에 넣어서 진한 갈색이 나게끔 구워준다. 색을 내준 후에 끓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곰탕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우지 않고 끓이기 때문에 뽀얗게 나오죠. 이것을 태웠던 거, 여러분들 구웠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선 퓨메가 있습니다. 신살 생선살이나 뼈를 넉넉하게 해서 백포도주를 추가해서 이러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백포도주를 추가해서 끓이는 것. 우리 종종 우리 농축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퓨메를 끓여놓고 나면 냉장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겔화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 대한 본연의 맛을 유지하되 맑고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끓여서 소스나 스프의 어떤 깊은 맛, 진맛을 압도할 정도로 농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기억하면 될까요? 스탁의 종류 세 가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종류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스탁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쇠고기는 힘줄이 많은 사태나 목 부위, 꼬리 부분 등이 좋고 닭의 경우는 살이 맛있는 연계보다는 노게를 택하거나 살을 발라낸 뼈로 끓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 너무 탁하게 나오고 하지 않는 그런 맛을 추구하는 게 좋다. 생선은 5장뜨기 또는 3장뜨기를 내서 우리 그 뼈를 이용합니다. 5장뜨기를 한다는 건 우리 신살 생선이 우리 맑은 스탁을 추출해내는데 좋기 때문에 이 박대나 가자미, 뭐 광어 등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탁의 본 재료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 재료 맛을 살려주는 채소, 우리 미륵보화를 중요하게 다루어 함께 끓여야 좋은 향미를 가진 스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스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스입니다. 스탁과 소스. 소스는 주 요리에 곁들이거나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액체 양념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교재나 아니면 일반적인 조리책을 보면 소스와 드레싱에 대한 그런 구분 없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 양념을 우리가 소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하고 주 요리의 색채를 더욱 빛나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스가 곁들여지지 않는 요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식재료에 추구하는 추세가 식재료의 기본적인 맛을 그대로 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스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이드로 따로 고객들의 기호에 따라서 첨가해서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잘 끓인 스탁에 향신료를 넣고 풍미를 낸 다음에 농우제를 이용해서 반유동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우리 접시를 들고 흔들었을 때 너무 뭐랄까요? 퍼지는 그런 흐르는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유동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란 무엇이냐 또는 우리가 주 요리에 곁들이거나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액체 양념을 말하고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또 소스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스 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스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각적인 흥미를 더해준다. 윤기나 빛깔을 더해줌으로써 요리의 모양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소스의 좋아하는 맛과 질감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적절한 소스를 선택할 때에는 상황에 따른 제공 방식에 적절하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 소스의 그러한 맛은 조화스러운 맛을 더해주는 것이지 그 식재료 자체의 맛을 완전히 능가해서 식재료 자체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방식입니다. 소스를 가하는 방법은 소스 제공 시에 소스를 뿌려진 음식 그리고 접시의 온도를 확인해야 된다. 뜨거운 소스는 아주 뜨거워야 하고 유화시킨 홀랜다이즈와 같은 소스는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분리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관하고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웜시켜서 따뜻하게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는 소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서양 요리의 소스에 5대 모체 소스를 쓰시오. 그럼 여기 보면 펀디뷰가 있는데 펀디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데미글라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데미글라스. 자, 서양 요리의 모체 소스 지금 10만 가지 20만 가지가 넘어가는 그러한 파생 소스가 나옵니다. 이 파생 소스는 기본적으로 컬러를 기본으로 5가지 컬러를 우리나라의 오방색처럼 5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모체 소스를 중심으로 파생되어지는 소스입니다.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김치 국물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다. 컬러가 붉은색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모체 소스에 어떠한 색깔? 네, 검정 색깔. 자, 우리 데미글라스다라고 하면 우리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그러한 소스, 그 컬러다. 그러면 파생 소스는 서양 요리 빗댄다면 데미글라스의 파생 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생 소스는 쭉 이런 그 파생된 소스는 컬러가 대부분 짙은 갈색이 나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데미글라스 0명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소스. 자, 김치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김치 국물을 이용해서 김치 소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파생 소스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 모체 소스는 토마토 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의
바탕 계열의 그러한 소스들은 모체 소스가 토마토 소스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생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파스타의 소스도 이러한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고 피자에도 밑 바탕에 베이직에 토마토 소스를 덧입혀서 맛을 더해내죠. 이러한 파생 소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계열입니다. 노란색 소스, 우리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홀랜다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명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5대 모체 소스를 쓰시오라고 하면 우리 홀랜다이즈 소스 영명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컬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5대 모체 소스를 쓰세요라고 하면 컬러와 그리고 모체 소스를 쓰세요. 파생 소스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라고 제가 제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컬러 노란색 홀랜다이즈 소스 모체 소스 5대 모체 소스 진한 갈색은 우리 데미글라스 그리고 붉은색은 토마토 소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연관을 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없는 소스 컬러 나만의 요리는 없다라는 거 뿌리는 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색입니다. 미색과 흰색은 달라요. 미색은 우리 맑은 색 우리 생선 육수와 같은 그런 종류의 우리 농우제를 넣어서 농우제도 우리 만약에 룰을 사용한다 그러면 화이트 룰을 사용하겠죠. 화이트 룰을 가지고 넣어서 농도를 맞추는데 미색이다. 흰색과는 다릅니다. 미색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체 소스는 벨루테 소스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우리 베사멜 소스 뒤에 나오는 베사멜 소스와 유사하지만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라는 거, 색 컬러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벨루테 소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흰색 소스인 베사멜 소스입니다. 베사멜 소스를 끓일 때 우리 주의할 점 앞에서 보았던 벨루테 소스와 베사멜 소스 마찬가지로 이 농우제 룰을 사용하는데 화이트 룰을 사용합니다. 화이트 룰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 추출해 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격증 받던 한번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모르네이 여기에 우리 체다 치즈를 조각조각 내서 넣었던 모르네이 생선 요리에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소스 우리 베사멜 소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모체 소스 여러분들이 컬러와 그리고 모체 소스를 영명으로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서양 요리는 우리가 코스의 요리이다. 우리는 한국 음식은 지금은 이제 한국 음식도 코스로 나오지만 한상 차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양 요리는 코스 요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코스부터 홀수로 간다. 우리나라도 홀수로 가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12첩 반상이 나오듯이 우리 완전히 정찬 우리 먹는 그러한 코스 12코스 12코스는 우리 짝수로 간다 마지막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에 따라서 어떠한 요리가 구성이 되어져서 나오는가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양 요리 코스 구성의 7코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5코스. 우리 보통 점심, 런치 타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찬을 먹는다 그러면 3코스 좀 과하다 싶으면 5코스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그러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면 9코스, 7코스, 9코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귀빈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12코스 최고의 정찬 요리를 내놓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코스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 그 학습했던 내용 전체 요리도 있고 찬 전체, 더운 전체 있고 또 샐러드가 같이 겸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서양 요리에서 우리가 전체 요리를 샐러드를 먼저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정해진 그러한 서양 요리 코스에서는 주 요리, 요즘에는 메인을 먹으면서 같이 샐러드가 곁들여서 나옵니다. 코스에 따로 나오지 않고 곁들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5 코스는 전체, 습, 그리고 주 요리, 그리고 후식, 음료가 제공되고 7 코스는 전체, 습, 생선 요리, 주 요리, 그리고 샐러드, 후식, 음료가 제공되고 9 코스는 전체, 습, 생선 요리, 셔벳. 자, 생선 요리, 해산물 요리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은 주 재료가 겹치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생선 요리를 먹었는데 또 메인이 생선이다. 주 요리가 생선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감,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미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 혹시나 생선 요리를 먹고 그러한 비릿한 맛들, 이러한 것들이 입에 텁텁하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셔벳을 제공함으로써 입을 다시 상쾌하게 한번 씻어준다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상큼함을 주고 다시 주 요리로, 그래서 식사를 코스가 길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 포만감이나 그리고 어떤 미각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셔벳이 들어갑니다. 주 요리가 나가고 샐러드, 그리고 후식 음료로 같이 마무리한다라는 거. 정찬 요리는 차가운 전체, 습 따뜻한 전체, 생선 요리, 셔벳, 샐러드, 주 요리, 후식, 그리고 우리 어떤 과일 컴포트가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치즈, 베버러지, 그리고 우리 보면 같이 이런 그 코스가 길어지면 같이 식전주와 식후주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치즈를 곁들여서 같이 식후에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했던 허브와 스파이스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스파이스와 허브를 크게 나누면 식물의 뿌리, 열매, 껍질, 가지 등 우리 말린 상태, 가루 형태, 파우더 형태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로 음식에 독특한 향기를 내는 것을 스파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허브와 스파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옆에 나열된 그런 이런 칸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브는 방향성을 가진 식물의 잎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말린 것으로 음식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울리는 맛을 더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스파이스는 우리 그 말리거나 이런 그 껍질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끓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허브는 프레시한 허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요리에 너무 빠르게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서 우리 그 향을 더해주려고 그럴 때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자, 허브에 대한 종류 우리가 많이 했지만 허브에 있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넣었고 다음 시간에도 조금 넣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허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계문 강목, 원산지, 크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원산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서양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갔다라고 하면 원산지, 그 지역에 나오는 많이 사용하는 생산되는 그러한 허브를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요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딜, 정어리 요리, 연어 요리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산지 그리고 영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조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신뢰 그리고
전문가적인 기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브를 사용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요리에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딜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분이 있다, 영양적인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브는 예전에는 약용식물로 사용했던 거죠. 치료제로 많이 쓰였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생선 요리를 제공한다. 속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런 생선 요리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이 딜을 사용하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저녁에는 저녁 요리의 고객들, 나의 단골 고객들이 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성분들을 이용했습니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재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충성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면 구전 효과도 많이 퍼뜨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많이 사용하죠. 육류의 그 향이 강하다. 그래서 육류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그 로즈마리의 특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는 남유럽이다. 그리고 이 로즈마리의 그러한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뇌의 그 기억력을 높여준다라는 거,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 그래서 기억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꽃말은 절조와 정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주람은 우리 프레시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주람을 드라이로 해서 우리 스프나 스튜, 소스 등을 추출해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닭고기, 칠면조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허브, 마조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민트입니다. 애플민트, 다음에는 스피아민트가 또 있어요. 두 개의 민트, 향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향의 강도, 그리고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애플민트는 원산지가 유럽이고, 자, 주로 보면 살균소도 건이 강장, 그리고 진정 및 진통작용이 있고,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 껌의 향기, 껌을 씹을 때 사용했던 뭐 회사에서 이 껌을 가지고 자립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자, 생선 요리와 달걀 요리에 많이 사용한다. 민트는 유럽에서 고기 요리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고객들이 식사하실 때 그렇게 이런 휘발성 향을 많이 좋아하지 않고 해서 우리 애플민트는 디저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의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상쾌함을 줄 때, 자, 서양 요리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먹다 보면 예전에 보존력이 떨어질 때, 살균력이 떨어질 때 이런 애플민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좋지 않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휘발성이 강한 그런 허브를 사용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아민트입니다. 스피아민트는 동양산 박하는 멘톨 함유량이 많거나 향기가 별로 없어서 향신료로 적당하지가 않다. 양고기의 필수적이고 소스, 과자류 등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월계수잎, 베일립이다. 베일립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포 지역은 한국과 유럽이다. 향기가 좋아서 요리나 차에 사용한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 잡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음식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업할 때 그리고 적정량을 사용해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람의 그러한 심장과 같이 생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회양, 펜넬이 있습니다. 좀 우리 그 사용하는 허브 중에 좀 고가에 속하면서 우리 보통 지중해 연안 요리에서 해산물 요리, 생선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허브가 회양, 펜넬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각종 여섯변 치료,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산모의 모유량이 많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식물이 바로 회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에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다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